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작년에는 거의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것 같고, 재작년에 제가 이 채널을 만들었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근데 어찌 됐던 채널은 계속 유지 중이었고, 언젠가는 제가 계속 다시 게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다시 우리 소소한 책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봐주신 영상이 바로 어린이 신문에 관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지금 예전에도 많이 봐주셨고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만큼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신문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어린이 동아일보를 구독하고 있고, 그리고 구독하고 있는 게 벌써 3년 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벌써 저는 5년 차 구독자가 됐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아니고, 사실 저희 아이가 구독자죠. 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문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보여드릴 신문은 어린이 동아일보예요. 근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마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꾸준하게 저희 아이가 보는 신문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너무 크게 기대는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부담스럽게 준비하면 오래 못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좀 다양한 어린이 신문, 시중에 있는 그런 어린이 신문을 다 펼쳐 놓고 비교 분석해 가면서 알려드리고도 싶지만 여건이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네, 하지만 꾸준히 저희 아이가 보는 신문을 함께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읽어드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네. 여러분의 구독과 네,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이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네, 오늘은 어린이 동화 그저께 신문이에요. 1월 27일 금요일 신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기사예요. 네, 헤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의 기사를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네, 초등학생들도 저학년 친구들은 아직 많이 좋아하죠. 네,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룡 중에서도 육식 공룡, 가장 강하다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동안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몸의 크기도 덩치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중생대 백악기에서 지구의 주인이라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엄청 무섭고 힘이 센 그런 공룡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생태에 관한 것들 중에 일부는 좀 아직도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제목이 사냥감에겐 흉폭, 자식에겐 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존재하는 동물들, 육식 동물 중에 밀림의 왕 사자라든지 아니면 호랑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육식 동물들도 사실 자기 새끼를 다룰 때는 또 장난도 치고 나름 굉장히 뭐 이렇게 애교도 받아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물고 가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물고 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정말 무시무시했던 덩치도 엄청 컸던 티라노사우루스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작은 제목들이 있어요.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네, 저 도구를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렇게 똑똑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커다란 몸집에 비해서 뇌가 작아서 좀 이렇게 똑똑하지 못했을 거다, 어리석었을 거다, 흉폭하기만 했을 거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실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지금의 원숭이보다 더 똑똑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해요. 정말 좀 놀라운 이야기 아닐까요? 원숭이 하면 이렇게 우리 인간 다음으로 동물 중에 정말 가장 똑똑한 그런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원숭이와 비교해서 더 똑똑할 수 있었을까?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최근에 국제학술지 비교 신경학을 통해서 발표가 됐다고 해요. 어떻게 된 얘기냐면 뇌의 무게는 참 가볍다고 해요. 300g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뇌에는 아주 빽빽하게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었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동물의 뇌에 신경세포가 많을수록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신경세포가 어느 정도 이제 분포되어 있나 이거를 따져봤을 때 지금 개코 원숭이의 뇌에 있는 것보다 많은 숫자의 신경세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개코 원숭이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다. 네, 정말 놀라운 그런 연구 결과 아닐까요? 네, 예상치 못한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제목, 조심스럽게 앙하고 새끼를 옮겨요.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살짝 스쳐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공룡의 뼈를 통째로 씹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턱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던 이 티라노사우루스도 자기 새끼를 옮길 때는 부드럽게 정말 살살 이렇게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신경세포가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티라노의 아래턱에는 신경이 정말 복잡하게 퍼져 있어서 턱을 아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한 턱 신경을 통해서 자기 새끼를 옮길 때는 이렇게 세게 물지 않고 살살 이렇게 부드럽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똘똘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를 해치지 못하게 진화 이 부분은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티라노의 우리 팔, 손 정말 작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작은 게 사람으로 치면 한 180cm 키가 되는 사람의 팔이 13cm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그런 비율이라고 하네요. 우리 180cm인 그런 어른이 어른의 팔 길이가 13cm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조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티라노사우루스도 팔이 짧았다고 하네요. 입에도 닿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제 사냥한 먹잇감을 여러 마리가 함께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뜯어먹는 습성을 가졌는데 그때 다른 개체한테, 그러니까 다른 동료 티라노사우루스한테 팔을 물어뜯기지 않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숨기다 보니까 점점 짧아졌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메인 기사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사 그리고 ESA에서 달에서 쓰이는 표준시 설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나사는 우리 다들 알고 있겠지만 미국 항공우주국을 나사라고 하고요. ESA는 유럽 우주국을 말합니다. 네, 미국과 유럽 이렇게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들에서 달에서 쓰는 표준 시각을 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에요. 달의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달의 궤도 또는 표면에 원자 시계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자 시계는 원자의 고유한 진동수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시계로 온도의 영향도 받지 않고 정확도가 아주 높은 시계라고 해요. 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달의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지구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달, 하지만 우리보다 미세하게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한 뼘 더라고 해서 또 하나의 과학 지식을 이렇게 추가로 알려주네요. 중력이 약한 달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네,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수준으로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지구에서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몸무게가 10kg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약하다는 거는 달의 중심부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둥둥 떠다니는 거고, 또 심지어 이 대기, 공기층까지도 꽉 잡아주지 못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달에 가면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일교차도 300도에 이를 정도로 온도 변화가 아주 극심하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다음 뉴스 이제 3페이지예요. 3페이지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아는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에는 워런 버핏의 사진이에요. 워런 버핏은 아주 큰 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미국의 슈퍼 리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의 부자들이 지난해에 2022년도에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재산을 잃었음에도 오히려 기부는 더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서 뭔가 이런 훈훈한 뉴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산하 투자 전문 매체인 펜타라는 곳에서 이제 알려준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 맨 위에서부터 가장 재산 많은 사람부터 25등까지 이렇게 매겨봤는데, 그분들이 지난해에 다 합해서 약 30조 8천억 원 정도의 재산을 기부를 했다는 게 최근 밝혀졌다고 하네요. 와, 이게 주식시장이 좋았던 2021년의 기부금인 한 $2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4조 6,400억 원 정도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분 중에서 이분, 워런 버핏 이분은 재산이 1,0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네요. 우리 돈으로 약 130조 6,400여 4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분은 지난해에만 54억 달러, 약 6조 6,500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를 다 더하면 515억 달러, 약 63조 4,700억 원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개인이 낸 기부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시장은 더 침체되고 더 안 좋아졌지만, 그리고 재산도 줄었지만 기부를 더 많이 했다는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네, 다음은 뉴스로 한자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코너예요. 네, 오현규 선수라고 아시나요? 축구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알 거예요. 네, 저는 축구를 잘 모르는 편이긴 한데 또 이렇게 찾아보면 오현규 선수가 누군지 이렇게 나옵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에서 활약을 하던 축구 선수 오현규 씨가 영국 스코틀랜드 명문 구단인 셀틱 FC로 이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적한다고 했죠. 이적이 뭘까요? 네, 운동선수가 소속 팀으로부터 다른 팀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스포츠 뉴스 보다 보면 요즘에 손흥민 선수도 인기 많고, 얼마 전에 월드컵도 있었고 아주 축구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적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어느 구단과 몇 년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기사를 계속 보다 보면 한자를 자연스럽게 한자어를 알 수 있게 되니까 같이 앞으로 꾸준히 보도록 합시다. 네, 셀틱 FC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오현규 선수하고 5년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자, 여기 신문에서 알려주는 한자는 뒷부분에 나오네요. 셀틱 FC가 오현규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 건 지난해 열린 카타르 월드컵 이전인 것부터라고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그 월드컵에서 눈에 띄었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월드컵에는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거든요, 오현규 선수가. 네, 하지만 그때 우리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 네, 손흥민 선수의 부상으로 이제 공백이 우려되던 그 상황에 예비 멤버로
발탁이 돼서 카타르에서 대표팀과 함께 훈련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지금 뭐라고 했죠, 제가? 발탁. 네, 발탁돼서 함께 훈련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의 한자는 바로 발탁이에요. 뽑을 발에 뽑을 탁. 네, 다 뽑는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발탁, 여러 사람 가운데서 쓸 사람을 뽑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 한번 따라 써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월드뉴스. 일본도 폭설에 한파 정전 난리가 났네요. 우리나라도 요 며칠 엄청난 한파와 또 폭설로 이렇게 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상 뉴스를 봤더니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이제 북극에 있는 한파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일본도 이렇게 기차역에 기차 바로 옆에도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한파 때문에 정전이 되고 기계가 멈춰 선 거예요. 열차가. 네, 정말 추위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여기서는 한자가 아니고 꼭꼭 오늘의 영단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 잠깐 보시고요. 네, 다음 장은 오피니언 NIE 코너인데요. 눈높이 사설이라고 해서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눈높이 사설이에요. 우리 동아일보에는 월수 금요일에 이렇게 실리고 있고요. 이 내용은 좀 길기도 하고 네, 여기서 전달을 해드리긴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주제만 알려드릴게요. 썰렁한 경기에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 넘었다. 나눔 온도 102.4도 이렇게 나온 사진이 함께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점차 올라가는 그런 온도탑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는 쑥쑥 초등 필수 어휘가 나왔는데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물자, 네, 꽁지따기 말놀이, 이렇게 글자 도둑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말놀이 코너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러면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꽁지따기 말놀이를 하는 코너예요. 코끼리들이 이렇게 쭉쭉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고요. 처음에 첫 문구가 코딱지는 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코딱지는 더러워. 더러우면 똥.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너는 내가 제일 좋아.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장 부호를 글자 도둑이 마구 먹어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문장 부호가 없으면 글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에 문장 부호를 써넣는 그런 코너네요. 네, 마침표, 물음표, 큰 따옴표, 쉼표, 느낌표. 와,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부호를 공부할 수 있는 문제네요. 네, 이건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다북스 코딱지 탐정의 초등 국어 대탐험 글자 도둑을 잡아라 라는 책에서 자료를 제공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좀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했지만 진짜 마지막은 여기였네요. 마지막 장. 이거는 어린이 동화에서 어린이 기자 소속감도 쑥 스키 타면서 동화 어린이 기자 소속감도 쑥이라는 기사인데 어린이 동화하고 시사원정대에서 프리미엄 2박 3일 스키 캠프를 했었다고 하네요. 네, 그 내용에 대한 건데 요즘에 최근에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스키 캠프 다녀오는 친구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겨울 스포츠로 스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족들도 스키 많이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같이 사진 보면서 오늘 신문 읽기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신문 함께 읽어 봤습니다. 쪼끔 제가 구체적으로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의견이 있거나 어 오늘 읽었던 내용에 대한 그런 의견, 생각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또 내일 신문으로 내일 신문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